네,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렸으니까 지금 이거 기말고사 전까지 꼭 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볼게요. 14번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그림가는 자, 가만히 놓은 공이라 그래서 얘는 무슨 운동이죠? 얘는 중력만 받는 자유낙하예요. 이 공 같은 경우는 아래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에 즉 중력만 받고 낙하하는 운동이고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즉 중력만 받고 위로 움직입니다. 얘는 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나의 운동은 첫 시간에 했었죠. 연직 상방 운동이다. 즉 연직 위로 쏘아 올리는 운동이다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손에서 어쨌든 힘을 줘서 공을 던지는 거니까 이 연직 상방 운동은 손에서 의한 위로 가는 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고려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공이 손을 떠난 순간 손이 공한테 준 힘은 없어요. 던지는 순간에만 당연히 힘이 있지만 그 힘은 공이 손을 떠난 이후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 개념이에요. 그래서 손이 공을 던져 올렸으니까 힘이 위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중력과 손이 주는 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처음에만 던져준 거지 이 공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중력밖에 없더라. 그래서 보겠습니다. 기어 가에서 공의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죠? 자유낙하는 다시 말하면 등가 속도 운동이고 연직상방도 마찬가지로 중력밖에 없는 등가 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속력이 어떻게 증가해요? V는 V0 플러스 GT 이거 등가 속도 공식인데 초기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속도는 GT 즉 시간에 따른 속도는 1차 함수,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인 1차 함수로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자, 니은 나에서 공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자, 연직상방은 뭡니까? 연직상방은 공이 던져서 공을 위로 올렸다가 공이 멈춰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땐 연직상방, 내려갈 땐 자유낙하. 이거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지우개 던져보세요. 자, 그래서 공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도는 빵이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힘을 물어봤어. 근데 공이 정지해 있던 움직이던 아래로 움직이던 위로 움직이던 어쨌든 지금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멈춰있는 이 순간에도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순간 멈췄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 0이 아니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즉 중력이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모든 만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힘이 0이라는 건 중력으로부터 벗어났다. 무중력 상태인데 말이 안 되죠. 자, 디귿, 가와 나에서 공이 손을 떠난 후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서로 반대입니까? 힘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둘 다 중력밖에 없고 방향 또한 둘 다 아래로 작용하니까 서로 같죠? 그러면은 왜 한 놈은 아래로 떨어지고 한 놈은 위로 떨어지냐? 당연히 한 놈은 위에서 던졌고 한 놈은 아래에서 던졌으니까 얘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거겠지.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자유낙하 같은 경우는 아래로 mg 작용하고 연직상방도 똑같이 아래로 중력 작용해요. 근데 중력 가속도가 아래로 작용하는데 이 자유낙하의 경우는 운동 방향과 운동의 방향 우리가 운동 방향이라 하면 속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의 방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운동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서로 어때요? 같죠? 그 말인 즉슨 이 공은 점점 속도가 증가할 거야. 가에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할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위로 던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기의 운동 방향이 위로 연직이야. 근데 힘은 반대로 작용하네. 속도와 가속도, 즉 속도와 힘의 방향이 반대네.
당연하게 자명하게 이 연직상방 운동은 공의 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식으로 쓰게 되면 가공의 속도는 초기 속도 더하기 GT야. 왜냐? 이 가속도, 즉 힘이라는 건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F는 ma야. 힘은 곧 가속도예요. 질량이 변하지 않는 순간,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죠? 공의 질량이 바뀌지 않으니까 힘은 가속도야. 즉,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 부 플러스고요. 나 같은 경우의 속도, 공의 속도는 초기 속도, 공을 쏘아 올렸으니까 초기 속도가 있겠죠. V0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이 자유낙하의 초기 속도는 0이죠. 근데 연직상방의 초기 속도는 존재합니다. 왜냐? 던졌으니까 초기 속도가 있겠지. 근데 물체가 위로 움직이는데 힘은 반대로 작용해. 힘, 즉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반대야. 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쓰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낙하는 속도가 증가하고 연직상방은 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 이 문제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지만 또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개념 정리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그래프도 그려볼까요? 자, 시간에 따른 속도, 나의 그래프는, 자, 그래프는 초기 속도 0이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나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할 텐데, 초기 속도가 V0고, 나중 속도는 정지하겠죠. 그때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 기울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G예요. 기울기는. 가에서 기울기는 플러스 G고. 그래서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다음 좀 추가 설명을 하면 이 가속도라는 것은 정의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할 수 있었죠. A는 n분의 F. 그 다음에 A는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즉 몇 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니까 변했다는 건 항상 말하지만 나중에서 처음을 빼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속도는 쉽게 생각하면 n분의 f. 자, 요건 이제 크기를 계산할 때 보통 많이 쓰죠. 가속도의 크기 구할 때, 힘이 주어질 때 보통 1번씩 많이 쓰고 2번은 이제 가속도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속도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가속도의 정의 자체가 이 속도의 변화야. 분모에 단지 시간이 들어갔을 뿐 시간이 1초라고 하면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그 말인 즉슨 달리는 기차가 있을 때 기차가 시속 100km/h로 달린다고 봅시다. 근데 누군가가 혹은 이 열차 밑에 마찰에 의해서 계속 열차는 마찰력을 받겠지.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추진을 하지 않는 이상 기차의 속도가 점점 마찰력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에 기차의 가속도를 구해보면 처음 속도는 100이고 나중에 정지해 있겠죠. 그럼 나중에 정지했어. 그럼 0이야. 근데 그 정지할 때까지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다. 그러면은 3시간이다 하면 3시간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럼 가속도가 3분의 100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의미라는 건 가속도가 음수라는 거는 물체의 속도가 감소하게끔 하는 원인이구나. 즉 가속도가 음수라는 건 물체가 점점 속도가 감소할 거고 그로 인해서 가속도가 음수인 거고 다시 말해서 F는 ma에 의하면 얘가 가속도가 음수라는 건 힘이 음수네. 힘이 음수라는 건 운동 방향, 즉 속도의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반대구나까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 구하는 건 쉽지만 가속도의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보면 속도 변화량이고 운동 방향과 힘이 반대라는 건 속도가 감소한다는 의미고 속도가 감소한다는 건 가속도가 음의 부호를 갖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 된다. 네, 여기까지 좀 길게 설명했고 앞으로는 조금 더 빨리 할게요. 자, 12번.
자, 동일한 전구 이렇게 돼 있고 접합 다이오드 두 개를 이렇게 전원 장치에 연결했다. 자, 핵심은 뭐냐? 스위치를 닫았더니 A는 불이 켜졌고 B는 켜지지 않았어요. 그쵸? B는 안 켜졌다. 이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자, 스위치를 연결을 했다는 건 전류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지금 들어왔다. 요 소리가 되는데 전류는 어쨌든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근데 A에 불이 들어왔다는 건 이 다이오드로는 전류가 흘렀다는 거고 비전구에 빛이 안 들어왔다는 건 이 다이오드는 전류를 흐르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죠. 다이오드가 전류가 흐른다는 건 순탄하게 뭔가 잘 가고 있다는 거야. 다이오드가 자신의 기능을 순탄하게 순항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렸네. 순방향 전압이라는 건 플러스는 어디 형에 걸려야 돼? 무슨 형 반도체에 걸려야 돼요? 저 P형 반도체에 걸리고 마이너스 극은 N형 반도체에 걸려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B 전구에 있는 다이오드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역방향 전압이 걸렸네.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건 플러스 전원장치 쪽에 마이너스, 즉 N형이 반도체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극쪽으로는 그죠? P형 반도체가 걸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탄하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반도체는 A 전구가 걸려있는 반도체 다이오드에만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A는 지금 뭐예요? 요거죠. N형 반도체야. 자, N형 반도체의 주요 전압 운반자는 누구죠? 네거티브니까 그쵸? 전자가 될 거고 B는 지금 요거다. 그쵸? B는 파지티브 반도체, P형 반도체죠. 틀렸고. 자, A와 C에 걸리는 전압은 같냐 이랬는데 요거는 사실 옴 법칙을 우리가 배웠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옛날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일단 당연히 디귿이겠지만 여러분들은 기억 니은의 보기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 문제 나오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9번 볼게요. 자, 요거는 딱 봐도 무슨 문제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겠거니 플러스 운동량도 쓰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문제에서 처음에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 두 개가 스프링에 있다가 통 하고 튀어가서 A는 P점에서 정지하고요. B는 요 높이가 EH인 지점을 EV의 속력으로 통과한대. 자, 문제는 요 P에서의 높이를 구해라. 우리가 HP라고 하겠습니다. 높이인데 P의 높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리 문제 풀 때 뭐 FA, V0, V 프라임 이런 것들 쓰는데 다 첨자입니다. V0라는 건 보통 속도인데 초기 속도, V 프라임은 뭐 나중 속도, FA는 힘인데 A에 작용하는 힘 이런 식으로 첨자 여러분들이 맘대로 해서 풀면 문제 풀 때 좀 시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HP라는 것도 높이, P의 H, 하이, 높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닙니다. 자, 핵심은 이거야. 초기에 질량이 M인 A와 질량이 2M인 B가 동일한 용수철에 의해서 분리되는 거야. 자, 그럼 용수철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지겹지 않나요? 용수철이 이렇게 원래 길이가 있습니다. 자, 원래 길이가 있는데 압축시켰어요. 제가 압축시켰어. 그럼 이 물체, 이 용수철은 어떻게 되고 싶어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탄성력 혹은 복원되고 싶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힘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했죠. 탄성력. 예, 그래가지고 탄성력이 그 복원력인데 따라서 압축된 용수철은 양옆으로 늘어나서 처음의 길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도 압축시켰다가 용수철을 놓게 되면 용수철이 A와
B에게 탄성력을 제공하겠죠. 근데 이때 이 탄성력의 크기는 서로 다를까요? 같겠죠. 왜냐? 용수철은 균일하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좌우로 균일하게 늘어날 거고, 이때 복원력의 크기는 제가 뭐라 그랬죠? 크기는 KX라 그랬어. 압축된 길이에 비례하는 힘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양옆으로 동일한 힘의 KX가 작용할 거고, 용수철이 다 늘어났어. 원래 상태로 다 돌아오면 공들 혼자 이제 움직이는 거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용수철은 A와 B에게 동일한 힘을 주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된다. 어쨌든 용수철이 A와 B에게 동일한 힘을 줘요. 탄성력을 준다고 이렇게. 둘 다 동일한 크기야. 그럼 여기서 알아내야 될 거는 충격량을 떠올려야 됩니다. 충격량. 같은 힘이 같은 시간 동안 작용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얘네가 용수철이 이만큼 있다가 어쨌든 요만큼 늘어나는 동안 A와 B가 서로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붙어 있다가 이제 용수철이 다시 원래 길이로 늘어났다가 다시 쪼그라들 때 얘는 이렇게 자기 길을 갈 거니까. 어쨌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아무튼 동일한 힘을 동일한 시간 동안 받을 거다. 그러면 I는 FT 공식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한다. 예. 그래서 F가 같고 충격을 받은 시간이 같다. 충격량 I는 FT고 충격량의 정의는 델타 B, 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처음에는 A와 B 둘 다 정지해 있어. 빵이야. 그렇죠? 나중 운동량의 이제 속도를 결정하는 건데 I가 같을 때, 그렇죠? I가 같죠. 왜냐? FT가 같으니까 여기서 지금 FT가 같죠. 이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속력은 어때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그럼 A의 운동량 구해볼까요? 자, A의 충격량 구해볼게요. A의 충격량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A라고 합시다. 자, B의 충격량 질량 2m 곱하기 B 나중 속도. 질량 B가 1대2라는 건 속도 B가 2대1이라는 거네. 그러면 A의 속도는 B의 속도의 2배가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B의 속도가 V래. 그럼 A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2V가 되겠죠. 여기 문제에 나옵니다. 용수철과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은 V다. 그래서 이 용수철과 두 물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충격량 공식을 써서 물체의 속력 B를 구해봐 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첫 번째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구했어요. 자, 속도 구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역에보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쓰시면 바로 해결된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여기와 여기서 에너지 보존을 써볼게요. 선생님, 근데 얘네가 처음에 정지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mgOh만 있고 속도 그냥 0으로 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 돼요. 분리된 직후에 에너지 보존 쓰셔야 돼요. 처음에 왜 역에보 쓰면 안 되냐? 당연히 되지. 처음에 얘네들이 정지해 있을 때 용수철이 압축돼 있고 AB의 속도가 0일 때 역에보 써도 당연히 성립한다. 그런데 왜 쓸 수 없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용수철의 압축된 길이를 몰라. 용수철의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인데 용수철 압축된 길이 문제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용수철 상수도 몰라. 그니까 쓸 수가 없는 거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된 직후 이 용수철을 무시하고 A, B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 고려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분리된 직후의 역학적 에너지 구해볼게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5mgh 있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m 4v제곱 있죠. 자, B의 역학적 에너지
마찬가지로 높이가 OH인 곳에 위치해 있고 2분의 1 운동에너지 질량, 속도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게 바로 첫 번째 상황, 분리된 직후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고, 그다음 분리되고 얘네가 이제 정지했을 때, B는 여기에 도달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봅시다.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높이 몰라. M, G, H, P 더하기 정지했네. 그쵸? 자, B는 높이 mg 2h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자, B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고 A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이하시면 어떻게 되냐? 자, 먼저 B 봅시다. B 요거. 네, 여러분 계산을 여러분이 하십시오. 요것과 요것이 같아야 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3mgh는 요 계산하시면 mv제곱 빼기 4mv제곱이니까 3mv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mgh는 mv제곱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자, 그 다음 AA끼리 식 세워볼게요. 얘네가 갖다 놓게 되면은 O-HP mgh는 마이너스 2분의 여기서 여기를 뺄게요. 여기서 여기를 뺄게요. 그러면은 mgh p-5는 그 다음에 2 빼기 1이니까 mv제곱 이렇게 되죠. 아, 요게 mgh가 되죠. 맞습니까? mv제곱이 mgh죠. 아하, mv제곱이 mgh네. 그럼 요게 mgh 나와야 되네. 아, hp는 6h가 되겠네. 아, 여기 mgh 이렇게 할게요. 아, hp는 6h겠네 라는 결론에 지금 뭐 계산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여기 뺀 게 mv제곱이 아니라 이 계산하면 2mv제곱이죠? 아, 그래서 2mgh가 돼서 답은 6h가 아니라 7h죠. 쏘리. 그래서 이게 7h가 돼야 된다. 답은 2번입니다. 네. 그래서 식 세우고 계산하는 것까지 꼭 해보시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멈추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물체 P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뭐 Q점을 지나 R점을 통과했다. 자, 여길 지날 때 속도가 2였다 이랬습니다. 자, 일단 요런 물체는 요런 상황은 빗면 상황이라 그랬습니다. 빗면 상황에서의 특징은 뭐야? 가속도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이 없게 되는 경우 중력 가속도가 그냥 외우세요. 빗면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약해진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냥 이렇게 G', mg' 이렇게 하라 그랬죠. G'으로 놓고 풀으라 그랬습니다. 중력 가속도 빗면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작아져요. 이유는 설명하자 그러면 이제 이게 mg고 mg 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라 그래서 이 삼각함수 분해에 의해서 이 빗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의 중력의 가속도는 G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물리2 내용이고 여러분들 수학 싫어하니까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 빗면에서는 힘이 중력 가속도가 작아져. 이렇게 외우세요. 중력 가속도가 작아져. 무조건 외우세요. 빗면은 중력 가속도 작아져.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빗면에서의 중력은 그냥 G'이라고 하고 풀자. 그래서 아래로 지금 mg'이 작용하네 라고 푸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정한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이겠죠.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이랬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공식 쓰면 되냐? 자, 문제에서 시간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시간 없어. 근데 뭐가 주어졌지? 속도가 주어졌네. 그쵸?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 3번을 쓰겠습니다. EAS는 V final 제곱 마이너스 V initial 제곱. 오케이? 네,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가속도 모르고 2배의 가속도 놓고
곱하기 이동거리 1m죠. 1m 나중 속도, V 파이널 나중 속도니까 2의 제곱 4, 이니셜 초기 속도 정지해 있죠? 0. 아하, 따라서 가속도 몇 나와요? 2A는 4다. A는 2 나오네? 기억 맞죠? 자, 니은. 자, 이제 이부터 쉬워지는 거야. 가속도 구했어. 여기서의 가속도는 아하, 2구나. 그쵸? 질량은 모르는 거니까 지금 힘 표시할 필요 없고요. 자, 니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물어봤다. 시간은 뭐 써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등가속도 공식 1번이나 2번 써야 돼. 오케이? 네, 근데 여기 일단 여기서의 속도를 모르니까 아래서의 속도를 구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등가속도 공식 3번 쓰면 2배의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3m는 EAS는 VR 제곱 마이너스 초기 속도는 4죠. 2의 제곱 4, 4, 3, 12. 아, VR 제곱은 몇이 나와야 돼요? 16이 나와야 되네. 아, 아래서의 속도는 4m/s겠다. 그쵸? 그러면 속도가 2에서 4까지 되는데 몇 초 걸려? 라고 물었으니까 여기서는 증가속도 1번 공식 씁니다. 자, 나중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랬어. 초기 속도 Q에서의 속도 2고 R에서의 속도 나중 속도 4야. 그러면 T 몇 초여야 돼요? 2는 2T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4는 2 더하기 2T니까 T는 1초 나와야겠네. 1초 맞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1초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도 1초가 됩니다. 왜냐? V는 2T니까 그쵸? 초기 속도 처음에 정지해 있죠. 디귿. 자, Q에서 R까지 뭐 물어봤어요? 자, 평균 속력 물어봤어. 그 다음 P랑 Q에서의 평균 속력 비교하라 그랬네. 그럼 Q에서 R까지 평균 속력 볼까요? 자, 등가속도 운동할 때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2분의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도, 속력 마찬가지로 2분의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 그러면 QR에서의 평균 속도는 몇이에요? 2분의 6이니까 3m/s고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도는 1m/s니까 2배가 아니라 3배죠. 3배.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장 풀이고요. 여러분들이 제 설명 들으시면서 이미 다 아는 거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시면 스킵 하셔서 후루룩 답만 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